안녕하세요.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 전망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쵸.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초에도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었어요. 뭐 그 뒤로 엔비디아 주가가 나빴던 건 아니지만 지금도 엔비디아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한 제 의견은 똑같아요. 사실 엔비디아가 그동안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수직적인 독점 체계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수급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고, 전망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나 그런 거를 가질 필요는 없죠. 물론 지금도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한 전망은 무궁무진하고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강한 수급을 끌어올 수 있었던 배경에서는 그런 독점적인 지위 체계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AI 칩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누렸던 독점 체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평적인 이제 다변화된 경쟁 체계로 점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그동안에 이제 AI 칩에 대한 투자처가 엔비디아 하나였다면은 이제는 알리바바 쪽도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AI 칩에 대한 투자처가 정말 다변화가 되고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H공정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이제 주가 흐름이 한 번씩 튀어주는 흐름도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 쪽에서 큰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독점 체계는 점점 더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새로운 큰 물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자면은 좀 호흡을 이제 길게 보고,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가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만큼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쪽을 보자면은, 이제 뭐 나스닥 쪽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브로드컴 같은 AI 칩 설계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기업도 있겠고, 뭐 아니면은 지금 알리바바 같은 이번에 새롭게 이슈를 만들어주는 그런 쪽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라는 산업 자체가 필수적인 공급재로서 이제 반도체 칩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체 생산으로 많이 풀리면은 그만큼 AI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AI 네트워크 관련주들을 가시는 게,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지연이 됐던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이제 속도를 붙여가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밑받침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럼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쪽으로 가면은 뭐 전력 인프라도 있겠고, 뭐 아니면 AI 칩 관련해서 기판 쪽 같은 경우에도 AI 칩이 자체 생산들이 잘 안 되니까 주문이 기존보다는 이제 성장세가 둔화가 되었지만, 이제 AI 칩 자체 생산들이 되기 시작하면은 AI 칩에 들어가는 기판에 대한 수요도 초반기처럼 폭발적인 성장이 또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마련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쪽 AI 칩 기판 쪽 공급하는 기업으로 치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지금 대장주로 굳건하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 AI 칩 자체 생산 쪽 이슈를 보면은 그쪽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뭐 DBA 하이텍이라든지 파크 시스템즈,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이제 미세공정 쪽도 이제 많이 필요해질 거니까 SNS테크 이런 쪽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제가 좀 편하게 보는 거는 KC텍이라는 기업인데요. AI 칩 이전에 기존의 일반적인 반도체 칩에서는 CMP 연마제라는 것이 뭐 하나의 칩당 4개가 들어갔다면은, 이제 AI 칩부터는 얼마 전 구모델이 이제 8개, 나오는 새로운 모델들이 12개, 점점 CMP 연마제가 하나의 반도체 칩당 들어가는 개수가 많아지면서 이 CMP 연마제를 공급하는 KC텍 같은 기업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너무 많이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공교롭게도 바로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에 지금 반도체 시장이 또 많이 출렁이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이런 반도체 칩 가지고도 중국이랑 많이 싸웠던 게 지난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를 겪어보셨던 투자자분들은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반도체 투자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소극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겪어봤던 사람으로서 지금 반도체 쪽에 아무리 수요가 정말 좋다 하더라도 이런 대외적인 이슈들이 많이 겹쳐지면은 주가라는 측면은 약할 수밖에 없고 중간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중을 세게 잡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방금 말씀드렸던 AI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이제 방금 반도체 기판 쪽 말씀드렸으니까 그 외적으로는 제가 그동안 많이 강조드렸던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도 포지션이 여러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력 인프라 쪽에서 그러면 에너지원으로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드렸던 거는 LNG 색깔이 들어가면서 조선, 원전 이쪽 색깔이 같이 들어가는 뭐 S&T 에너지, BHI 그리고 뭐 한택 뭐 이런 쪽 많이 강조드렸어요. 원전 쪽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차라리 일단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원전 섹터이면서도 지금 향후 이제 AI 가이던스까지 어느 정도 내포가 될 수밖에 없고 AI 인프라 때문에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같이 겹해서 가시는 게 포지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AI 칩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많이 풀리면서 조금 더 LNG나 원전 쪽 색깔보다는 그냥 자체 순수 데이터 센터 색깔이 강한 기업들 쪽으로 가시는 것도 이제 포지션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 왜냐면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지금 뭐 변압기 관련주도 좋고 전선주 쪽도 그렇고 비상발전기 관련주도 있겠고 뭐 쭉 관련주들을 읊어드리자면은 이제 뭐 지난주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거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초고압 변압기만 보기보다는 전선 쪽, 배전 쪽도 같이 볼 수 있는 뭐 산일전기, 일진전기, 뭐 LS에코에너지, GNC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쪽 투자를 생각하셨을 때 기존의 변압기 같은 쪽은 이제 송전 부분을 보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하나를 짓는데 100억이 들어간다면은 그 중에서 송전 부분에 들어가는 건 20억 정도예요. 변압기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배전 쪽이 나머지 8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배전반들은 지금 들어가게 되거든요. 배전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AI 쪽은 엔비디아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 오면서 그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면서 그 다음 스텝을 고려하시면 충분히 성공적인 투자가 되실 것 같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또 강조드렸던 거는 바로 이제 AI 카펙스에서 이제는 AI 인프라, 생성형 AI 이쪽보다는 피지컬 AI 쪽으로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업사이드가 큰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피지컬 AI 하면은 지금 뭐 자율주행 로봇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율주행 쪽보다는 로봇 쪽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봇주 쪽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을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렸고 바로 조정 그래서 나와줬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기존의 대장으로 끌고 가던 로보티즈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 때문에 급락 포지션이 나왔고, 그래서 놓치신 분들은 이번 급락이 나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제 반등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래도 한 15%이 정도 수익권 가져가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로봇 쪽 포지션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로보티즈 다음에 300%대 이상을 보고 있는 거는 삼성, 현대, 테슬라, 뭐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은 아마 이쪽 기업으로 다 이제 MOU를 들어가지 않을까 할 만큼 시장에서 로보티즈만큼 절대적인 위치를 가져갈 기업이 또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이 종목도 이제 로보티즈만큼의 이제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최소 200%에서 300%대 수익 실현 같이 가실 분들은 저희 멤버십 신청해 주셔서 지금부터라도 포트폴리오 정말 안정적으로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 쪽 외에도 지금 시장에서 큰 수급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비만 치료제 쪽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시장에서 물량을 넘기고 있는 기관들이, 물량을 넘기고 있는 섹터들은 어느 쪽인지, 종목들은 무엇들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셨을 때 답은 뻔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조선, 원전, 방산, 뭐 AI, 반도체, 이쪽들은 다 지금 물량 거의 넘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바닥부터 지금 작업 들어가는 게 바로 로봇 쪽이랑 비만 치료제 쪽입니다. 뭐 그 사이에 뭐 자잘한 테마들도 많이 움직이겠지만,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그런 테마주들은 일반인 분들이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고요. 그런 테마주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또 포지션 호흡 길게 보고 쭉 끌고 가서 크게 엑시트를 낼 수 있는 쪽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냐 하면은, 실제 시장에서 정말 큰 돈이 오가고 있는 투자가 빅테크들이, 그리고 제약사들은 빅파마들이라고 하잖아요. 빅테크들, 빅파마들이 크게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쪽에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계속 새롭게 잡아 두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거든요.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버해드린 지 한두 달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요약을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AI만큼이나 제약 쪽, 그러니까 빅파마들이라고 하죠. 비만 치료제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크게 하고 있어요. 조 단위로. 지금 뭐 아마존이나 메타 이런 쪽에서 AI 카펙스에 대한 투자를 엄청 크게 해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공급사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이 비만 치료제 시장도 똑같은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바로 쇼티지 전략으로 가져가셔야죠. 뭐 BHI, S&T 에너지, 뭐 두산에너빌리티 다 쇼티지예요.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산업에 대한 쇼티지,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약 시장에서 지금 빅파마들이 작년까지는 이제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 ADC 치료제, 항암 치료제, 표적 항암 치료제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 빅파마들이 쇼핑 대상이 됐던 이제 해당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 기업들, 그쪽들이 이제 부각을 받았다면은, 올해부터는 아직도 뭐 ADC도 수요가 좋지만 비만 치료제 쪽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빅파마들이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부터는 비만 치료제의 이제 파이프라인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이거든요. 비만 치료제 쪽 관련주들 상반기에 짚어드렸던 올릭스, 인벤티즈랩, D&D 파마 때 다 두 개는 3배 이상 올랐고, 그나마 제일 적게 오른 게 올릭스, 오늘 기점으로 2배 돌파했어요. 비만 치료제 쪽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쇼티지. 이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 위주로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놓고,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자금력 있는 그런 빅파마 빅테크들이 어느 산업, 어느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시장은 수요가 클 수밖에 없고 공급사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 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엔비디아라는 큰 물결이 지나가고 테슬라도 큰 물결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공백기에 있는 이 시장에서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 요즘 상담을 해보면은 의외로 왜 아직까지도 계속 이것만 들고 가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정 기업들, 특정 산업에 대해서 맹신하고 계시는데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 수요처까지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미리 잡아두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예요. 이미 10배 혹은 3배, 5배 오른 종목들, 오른 섹터들 안에서 여기서 1, 20%더 먹겠다고 포지션을 어려운 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3배, 5배, 10배 오를 만한 섹터와 기업들 쪽에서 여기서 뭐 포지션을 짧게 잡든 길게 가져가든 그거는 뭐 자율적인 거고, 일단 포지션적으로 너무 편하잖아요. 물려도 결국에는 업사이드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굵직굵직하게 수익을 보고 마무리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엔비디아의 독점 체계에 대한 그런 흔들림, 이런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만 보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시장을 좀 정말 전체적으로 보시고 주식시장이 어떤 구조와 어떤 개념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를 변곡점으로 잡고 이후로 포트폴리오를 새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또 조선 방산 원전에 대한 코멘트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간다면은 일단은 로봇, 제약, 이게 이제 가장
1순위 섹터들이 되겠고, 뭐,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뭐, 조선, 원전, 방산, 뭐, 이쪽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방산 쪽은 이제 그만하고, 조선 원전으로 마지막 다리를 걸쳐놓은 게 이제 피팅 쪽으로 태광 성광밴드였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이제 마무리되면 저는 진짜 이쪽은 그만하는 게 맞다고 보거나 아니면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잡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잡고 왔던 게 BHI 얘네 이제 3배 올랐었고 얘네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못 잡으실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S&T 에너지 그 한택 뭐 요 정도로 이제 잡고 갔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광밴드 태광, 이 피팅까지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네. 처음에 1차 사이클 때 잡아들인 게 얘네가 벌써 다 3배 이상 올랐고 2차 사이클 때 잡아들인 것도 이제 70에서 거의 120%이 정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광밴드 태광도 이제 30%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조선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오션 이거 처음에 커버해드릴 때는 아무도 안 봤잖아요. 맞잖아요. 조선 쪽 조회수가 안 나왔잖아요. 아저씨 섹터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 사람들이 이제 고점에 들어가기 부담스러워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본행제 쪽, 뭐 동성화인테 한국카본, 뭐 이것도 이제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하실 때 이제 엔진 쪽, 하나 엔진, 현대마린 엔진, 엔진사들. 더 이상 이제 진짜 이쪽은 뽑아 먹을 만큼 다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뿐만 아니라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기관들도 최대한 마지막까지 다 털어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삼성중공업 밸류체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글쎄 어느 정도 수급이 이뤄질지는 더 이상 이제 섹터의 흐름이 크게 넘어가게 되면은 뒤늦게 따라오는 후발 투자들도 상승 여러 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조정을 같이 받을 때는 또 확 꺾여버리니까 지금 이쪽으로 포지션을 새로 잡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너무 어려운 싸움을 하는 자리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피지컬 AI, 로봇, 뭐 이쪽 제약 쪽, 그 다음에 뭐 제약 쪽에 이제 파생되는 게 뭐 AI 의료 쪽, 그런 쪽들을 보시거나 이제 의료 AI 쪽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이제 의료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적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이런 쪽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버린 AI 관련해서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너무 분산하실 필요 없이 로봇이랑 제약 쪽에 집중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되실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던 뭐 뷰티나 식품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 좋은 기업들 저희 채널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 쪽도 지금 S&D를 커버해드렸었고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찌됐든 지금은 너무 분산하기보다는 자꾸 여러 종목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다음 물결을 일단은 크게 가져오고 있는 제약과 로봇 쪽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반기 투자를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피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뤄드리고 앞으로 또 새롭게 어떤 포지션과 어떤 섹터를 보셔야 될지 새로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그리고 자주 다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